자, 2번. 다음 그림에서 직선 L과 직선 M이 평행하답니다. A와 B의 크기를 각각 구하랍니다. 평행하다잖아요. 평행하다는 말이 있었기 때문에 동의각, 억각을 적절히 쓰면 되겠죠? 그럼 여기 있는 115의 동의각이 어디예요? 여기 아닐까요? 네. 같은 쪽에 놓여 있는 각. 그럼 각 A는 몇 도인가요? 180에서 115로 빼야 되니까 40. 65. B 봅시다. B. B는 다시 누구랑 동의각이에요? 110. 여기. 아니죠. 여기를 봐야죠. 평행선은 딴 데를 보면 안 됩니다. 얘만 봐야 돼요. L과 M만 평행이지 나머지는 평행이란 말이 없으니까 나머지를 보면 안 되고, B가 만들어지려면 이쪽에서 아래에서 이렇게 진행하자 B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럼 얘랑 동의각은 여기 있겠죠. 당연히. 같은 쪽에 놓여있는 각이니까. 동의각은 여기 있는 4개에서는 동의각이 없어요. 얘네는 그냥 서로 만들어지는 교각이고 다른 위치에 같은 위치를 가지고 있는 각을 찾는 거니까 이게 B가 될 거예요. 근데 B 옆에 몇 도 있나요? 49도가 있네요. 따라서 B는 131도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A와 M이 평행. 얘랑 평행. 여기도 평행. X 크기. X 여기 있네요. 분명히 63과 저기는 118을 어떻게 써야 될 것 같은데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방식은 이 각을 먼저 찾아요. 몇 도인가요? 62도. 62도인 이 각을 이리 옮겨요. 이렇게. 네? 동의각이니까. 평행선의 동의각 크기는 서로 같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다 더하면 180이죠. 따라서 X는 180에서 얘네들이 더하면 125도. 걔를 빼내면 55도. 자, 이렇게 푸는 방식이 있고, 이제 두 번째 방식은 보세요. 집중. 두 번째 방식은 여기는 108도랑 직접 동의각을 찾아요. 108도의 직접 동의각. 아니, 108도의 엇각. 이런 동의각보다 엇각이 더 나을 수 있을 것 같아요. 118의 엇각이 어디냐면 여기인 거 아시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평행선에서 저기는 118이 이렇게 지나고 있고 이 각의 엇각을 찾는 거니까 이 내부 안에서 반대편에 놓이는 이 각으로 가야 되는데 이 각이 x 플러스 63이죠. 맞나요? 이게 108도랑 같다는 뜻이에요. 118과 같다는 뜻이에요. 이게 넘어갔더니 x는 118에서 63을 빼면 55 이렇게 풀어도 괜찮아요. 네, 그런 느낌이고요. 다른 풀이도 있습니다. 풀이 많네요. 많습니다, 이 문제는. 보세요. 여기 있는 삼각형에서 이렇게 되어 있는 삼각형에서 이 각이 몇 도죠? 63이에요. 엇각이니까 서로. 그럼 삼각형의 외곽성질, 저번에 삼각형 외곽성질 잠깐 설명했었죠. 삼각형 세 내각 중에 한 내각의 외곽 크기는 그 내각을 뺀 나머지 두 내각의 합과 같다. 이 식이 나와요. 그렇게 풀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풀이법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죠. 뭐 하나만 안 된다고 해서 그것만 고민하지 말고, 아, 이런 문제는 풀이법이 많으니까 그 방법을 네가 잘 안 떠오르면 여러 가지를 고민해 보세요. 자, 이제 이쪽 문제. x의 크기를 찾는 거죠. 이건 금방 찾을 것 같은데요. 이게 x. 그럼 얘도 무슨 각 서로? 막꼭지각. 막꼭지각 크기는 서로 같죠? 자, 그런 다음에 이 130과 여기는 x 플러스 72의 관계는 엇각. 평행선의 엇각 크기 서로 같으니까 x 플러스 72는 130과 같다. 이게 넘어가겠죠? 그럼 빼기 72가 되고 x는 58. 다음 중 오른쪽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시오. 정답은 2개입니다. 근데 이제 엇각 동의각을 찾는 겁니다. 네, 엇각 동의각을. 자, 이건 그림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림을. 자, 이게 지금 각이
이렇게 됐을 때는 억각이나 동의각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죠? 네. 이거 몇 페이지예요? 34. 이거 보세요. 자,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억각 동의각 찾는 게 어렵지 않아요. 그치? 여기 있는 각의 동의각, 여기. 이 각의 동의각, 이 각. 이 각의 동의각, 이 각. 이 각의 동의각, 이 각. 그죠? 그러니까 같은 위치에 놓여 있는 각을 찾을 때는 이렇게 약간 평행하진 않아도 좀 나란하게 보이는 선분에서는 동의각 억각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근데 얘네들은 왜 어려워 보이냐면 이 선이 사실 이런 느낌이거든요. 이 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원래 이렇게 했어야 동의각 억각 찾기 편한데 이 선 하나가, 이쪽 선 하나가 이렇게 누워 있어야 될 게 갑자기 왜 이렇게 솟구치더니 이렇게 그려지면서 삼각형을 만들 때 이렇게 되면 이제 억각 동의각 찾기가 좀 쉽지 않다는 얘기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여기서 선 하나는 그냥 두시고 이 선 하나도 이렇게 두세요. 여기 있는 이 선분을 이쪽으로 이렇게 내린다고 봅시다. 얘를 이렇게 내린다고 보세요. 다시 여기는 이 점을 기준으로 약간 여기 못 바뀌었다 생각하시고 얘는 그대로 있고 여기 있는 선이 이렇게 내려온다고 보세요. 그러면 각의 변화를 보세요. F가 점점 커지고 E는 작아지며 동시에 120도 작아집니다. 그렇죠? D가 커지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평행하진 않아도 되지만 나란히 그리면 편하니까 그럼 F가 1이 가고 E가 1이 가고 D가 1이 가면 이해됐어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A의 동의각은 어디예요? F예요. A의 동의각은 F. C의 동의각은 E. 여기는 B의 동의각은 D. 이런 느낌이죠. 됐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그럼 이제 찾은 것 C와 E는 동의각이다. 맞는 말이다. 맞는 말이잖아요. 맞는 말이다. 답 하나 찾았네요. 혹시 여기 또 얻을 수 있는 거 봅시다. D와 I는 억각이다. 여기서는 D는 나오지만 I가 안 나오죠. 그 내용은 아직은 못 찾게 될 것 같고. 여기 각 B의 억각 크기는, 각 B의 억각의 크기는, 각 B의 억각이면 여기죠. F. 됐나요? 각 B의, 여기에 억각, 여기. F. 여기서 F, 여기에요. F. 근데 F가 지금은 130도인가요? 아니죠? 얘랑 얘랑 합쳐서 180이 돼야 되니까 얘는 60도밖에 안 되는 거죠. 이건 틀렸네요. 3번은 아직 모르겠고 E의 억각이 되려면 이게 내부가 돼야 되니까 이쪽에서 찾을 수 있는 그림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이것도 좀 빼고 그 다음에 각 G의 동의각은 각 G 여기 지금 각 G가 없죠. 이 그림으로는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건 다 찾았어요. 확실한 거는 얘는 답이 아니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일단 답 두 개 중에 하나는 이거라는 것. 근데 이 그림은 이제 잠깐 지우시고 이번에는 이쪽에서 나와야 되니까 이번에는 여기 있는 선은 놔두시고 이번엔 이 선도 놔두세요. 이 선도. 이번엔 이 선 움직여 봅시다. 얘를 기준으로 이렇게 눕혀보세요. 얘를 이렇게 눕힌다고 보는 거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눕혀지면 여기는 F가 늘어나죠? 다시 G는 줄어드는 겁니다. F, G, D. H, 50, I, G. G의 동의각은 G와 동의각이 어디 있어요? D. 그죠? G의 동의각은 D. 틀렸네요. G의 동의각은 C. C는 여기 있다 하더라도 E가 아니고 어디예요? D인 거니까 일단 이건 틀렸네요. 됐죠? 아이씨, 왜 이래?
자, 2의 억각 찾아요. 2의 억각 어디에요? i가 50이냐라고 묻는 거죠. 실제로 이게 그림상 이게 편하게 그린 거지. 원래 이 그림이 아니고 저 그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찾으려고 이 그림을 그린 겁니다. 2의 억각은 i가 돼요. 그럼 i를 봐야 돼요. 여기구나. 2의 억각이 여기서는 잘 안 보이는데 이렇게 보니까 억각을 금방 찾겠네요. i는 몇 도? 55도. 이거 맞는 말이네요. 네. 그래서 정답은 2번과 4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겠죠. 이해되셨나요? 네. 자, 오른쪽 그림에서 L과 M이 평행할 때 이거 아까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하죠? 네,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어디예요? 38이다. 38쪽에 3번. 아까 풀었던 문제랑 거의 비슷한데 다시 봅시다. 다시. 자, 여기 몇 도예요? 여기는요, 65도요. 65도. 그럼 이 각과 누가 억각이죠? A예요. 근데 얘네들 무슨 관계? 평행하니까 억각의 크기는 서로 됐죠. A는 구해졌어요. 근데 B 찾아봐야 되는데 B의 억각이 어디 있죠? 여기네요. 네, 이쪽에. 그럼 A와 65와 B를 더하면 180이 되겠죠? 그러니까 65가 A였고 거기다 또 65를 더하고 B까지 더하면 180이 되기 때문에 B 값은 네, 50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이제 평행하단 말이 없습니다. 여기서부터 뭐 해야 되냐면 각도를 가지고 평행한지 안 한지를 이제 골라내야 되는 문제죠. 자, 보세요. 너무 지금 직선이 많아서 헷갈리는데 각이 지금 있는 위치부터 먼저 찾아야 돼요. 각이 있는 위치. 여기 있는 61도와 딱 봐도 여기 있는 61도와 여기 있는 59도는 동의각의 위치죠. 그럼 서로 동의각 크기가 서로 같지 않죠? 그럼 평행해? 아니요. 안 평행하겠죠. 그러니까 이쪽이 좀 크고 이쪽이 좀 작은 각이니까 약간 느낌은 L과 M은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다고 너무 많이 왔나요? 네. 약간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아이고 뭐죠? 뭐지? 네. 갑자기 위로 갔죠? 네. 이렇게 그려지면서 여기 61도 여기 59도 약간 이런 느낌으로 L과 M은 평행하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61과 같은 각이 여기 있네? 그렇죠? 그럼 쟤랑 얘랑은 약간 어떤 느낌에 가깝죠? 엇각의 느낌에 가깝죠? 네. 그럼 여기는 직선 L과 M은 보지 마시고 어떤 직선을 그었더니 이 각과 억각이 될 만한 위치가 여기인데 억각 크기 서로 같네요? 그럼 L과 N은 평행하다는 거죠. 이렇게. L과 N은 평행해요. 그럼 이 세 개 중에 L과 N만 평행하고 M은 얘네들과 평행하지 않다를 알았죠. 근데 우리가 아직 하나 안 밝힌 게 있죠. P와 Q의 관계예요. Q는 걸어놨는데 P와 Q의 관계인데 고개를 살짝 왼쪽으로 90도 이렇게 돌려보세요. 뭐가 보이시냐면 이 선과 이 선이 이 M을 기준으로 무슨 각이 되죠? 무슨 각 서로? 억각이 되는데 억각 크기가 서로 같네요? 그럼 무슨 관계? 평행이라는 얘기죠. 누가 평행? PQ 평행. 그럼 여기가 P, 얘랑 평행하게 나란하게 이쪽에다 이렇게 거주고 여기는 이 각에 59도를 이렇게 써주신 다음에 P와 Q는 평행하다. 얘랑은 억각인데 억각이 서로 같다. 얘네들은 서로 평행하다는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제 평행의 관계를 본다면 PQ 그 다음에 LN이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가계의 크기를 구하랍니다. 가계 이제 보세요. 여기를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그럼 이 각을 찾으려면 어디를 봐야 되냐 포인트잖아요. 이거 어디를 봐야 되지? 61. 왜냐면 이 직선과 이 직선이 무슨 각이라고 했죠? 평행. 평행인데 이렇게 선이라면서 A라는 각이 만들어졌죠. 그럼 A랑 다시 90도 이렇게 돌려보시면 A랑 얘가 무슨 관계?
엇각이에요. 그죠? 고개 이렇게 돌려보시면 이 그림이 나오죠. 평행한 직선 위로 또 다른 직선이 지나니까 얘랑 얘랑은 서로 엇각인데 평행선에서 엇각 크기는 서로 같다고 배웠으니 A는 61도가 된다. 이렇게 처리가 되죠. 먼저 단어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작도가 뭘까요? 작도. 처음 듣는 단어죠? 작도. 만든다는 뜻이잖아? 그치? 우리가 뭐를 만들 때 작성, 작업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림 도자예요. 그림을 만드는 행동이야. 근데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보면 눈금 없는 자, 밑줄 치세요. 눈금 없는 자 1번, 컴퍼스 2번. 그럼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를 가지고 도형을 그리는 행동을 보통 우리가 작도라 불러요. 수학적으로. 다시. 수학적으로 어떤 도형이나 그림을 그리는데 사용하는 도구가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일 때 그때 우리는 보통 작도라 부른다. 근데 좀 이상하잖아? 왜 굳이 눈금이 없어야 되지? 그럼 눈금이 있는 자는 눈금을 지우고 내가 지금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야? 눈금이 있는 게 더 유리할 텐데 그림 그릴 때는? 왜 굳이 눈금이 없어야 되지? 눈금이 없어야 되는 게 아니고 여기서 말한 작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항상 내 소지품에 눈금이 있는 자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들이 깔끔하게 잘 준비되어 있지는 않잖아요. 그냥 막대기 같은 걸 말해요. 눈금이 없어도 괜찮다. 그냥 일반적인 좀 반듯한 막대기만 있어도 된다.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근데 좀 컴퍼스는 컴퍼스를 누가 들고 다닙니까? 여기서 말한 컴퍼스는 원을 그리는 행동할 수 있는 도구면 다 괜찮아요. 예를 들어 종이를 찢어가지고 종이 한쪽 끝에다가 바늘 형태로 대고 나머지 끝에다 연필을 찍어서 이렇게 돌리면 컴퍼스를 대신할 수도 있어요. 그렇게 여기서 말하고 싶은 거는 눈금 없는 자와 컴퍼스는 그냥 간단한 도구들을 말해요. 늘 수학적으로 그림을 그릴 수 있는 도구를 준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한 도구를 사용하여 수학적 그림을 그리는 행동을 우리는 작도라 부르고 그럼 눈금 없는 자는 눈금이 없는데 언제 쓰이는 겁니까? 눈금이 없기 때문에 선 그을 때만 씁니다. 용도 아주 단순해요. 선을 그을 때 두 점을 연결하는 선분을 그리거나 주어진 선분을 연장할 때 무슨 말이죠? 선 긋는 용도요. 그 위에는 용도가 없습니다. 눈금이 없기 때문에 선 그릴 때 빼놓고 그냥 써먹을 데가 없어요. 눈금이 있어야 길이를 잴 거 아니야. 길이를 못 재요. 그냥 선 긋는 용도로만 씁니다. 그러면 길이를 옮긴다든지 원을 그릴 때는 뭘 쓰죠? 컴퍼스를 씁니다. 컴퍼스니까 당연히 원을 그리거나 아니면 주어진 선분 길이를 재거나 선생님 원으로 어떻게 선분 길이를 재요? 몇 센티미터입니까? 라는 길이를 전문적으로 구할 수는 없지만 잴 수는 있어요. 만약에 이만큼 길이가 있는데 이만큼 길이를 재시오 그러면 컴퍼스에 바늘 여기다 쿡 찍고 나머지 바늘 여기다 대고 이렇게 선을 적당히 그려서 이 위치에 맞다라고 판단되면 이 길이를 잰 겁니다. 여러분이 지금 말하는 이 길이를 쟀다는 게 정확히 몇 센치입니까? 몇 미터입니까? 그 길이의 값을 썼다는 게 아니고 말 그대로 그 길이 값을 쟀다는 뜻이에요. 요만큼입니다. 라는 길이를 쟀다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오히려 길이를 잴 때는 자를 사용하는 게 아니고 이 상황에서는 컴퍼스를 사용한다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여기 나와 있는데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앞으로는 우리가 똑같은 그림을 많이 그릴 텐데 위에 선분이 하나 그려져 있어요. 이 선분 길이를 내가 다른 쪽에다 똑같이 작도 옮겨서 그릴 생각이라는 얘기죠. 그럼 어떻게 그립니까? 그러면 이런 여기 순서대로 여기다 써드릴게요. 이만큼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선분이 있어요. 얘를 A, 얘를 B라고 합시다. 이 파란색 선분 길이만큼 내가 다른 데다 저 길이를 옮겨낼 생각이야. 똑같은 길이를 가지고 있는 선분을 옮길 생각이라면 직선 하나 쭉 그리세요. 이게 첫 번째예요. 직선을 그린다. 그 다음에 이쪽을 옮겨서 양쪽 중에 아무데나 컴퍼스에 바늘을 찌릅니다. 그리고 이 길이를 잽니다. 잴 때 근데 딱 재는데 가끔 보면 이렇게 잴 때 꼭 여기다가 이걸 돌린다라고 되어 있거든. 원의 일부를 돌린다. 왜 돌리는 거죠? 그러면 잰다고 쟀는데 이 길이가 막상 얘보다 좀 짧거나 얘보다 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돌려서 정확히 저 끝점 B에서 만나는 데를 확인하기 위해서 돌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럼 안 돌려도 되지 않나요? 그냥 찍으면 되지 않나요? 근데 아까 말한 찍어서 정확히 저 점이라 판단이 안 되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가지고 B랑 만나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돌려놓고 이 2를 요 길이만큼 있죠? 그 컴퍼스 길이를 움직이지 말고 똑같이 이쪽 L 위에다가 아무 데나 점 하나 찍고 이렇게 돌려내는 거예요. 이렇게. 이 길이만큼. 그럼 찍었던 처음에 이 점과 이 직선이 만나는 교점이 있죠. 거기까지를 그대로 이으시면 선분 AB랑 똑같은 길이를 작도하게 되고 이제 필요 없으면 이제 이걸 지우시면 돼요. 선분 AB랑 똑같은 길이의 선을 작도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어렵진 않아요. 이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습니다. 여기가 이제 중요하죠.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하는 방식. 얘는 옛날에는 작도법이 많았었거든요. 여러분 선배들은. 근데 지금은 작도법을 그냥 이거 하나만 배워요. 이걸 집중적으로. 자, 어떻게 하는지 봅시다. 이것도 여기 있는 대로 또 이게 하면 칸이 좀 애매해서 그냥 새로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에 각이 있어요. 그럼 각을 표현하려면 두 반직선이 만나는 교점 필요하죠? 여기를 O라고 합시다. 그리고 여기 어딘가에 A가 있어요. 여기 어딘가에 B가 있어요. 그럼 O의 길이와 OB 길이는 같아야 됩니까? 질문이요. 선분 O의 길이와 선분 OB 길이는 같아야 됩니까? 같을 필요 없습니다. 선생님 미리 헷갈리지 말고 아예 위치를 좀 많이 떨어뜨려서 지금 점을 찍어놨죠. 어떤 책들은 실제로 이런 것들이 많아서 그래요. 각 AO, B를 여기다 표현해 놓고 나서 뭐라 썼냐면 AO의 길이와 BO의 길이는 같다라고 하고 이 길이가 누가 봐도 같을 수밖에 없는 위치에다 점 찍어놔요. 이게 같으냐 물어봅니다. 같을 수도 있고 뒤에처럼 아닐 수도 있어요. A와 BO는 뭐 하기 위한 용도냐면 각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이 각의 시작점에서 어느 한쪽으로 뻗는 반직선과 또 다른 반직선이 필요하고 뻗으려고 하다 보니까 그 방향 쪽에 점이 하나 필요했던 것 뿐이에요. 그럼 A를 여기 찍느냐, 여기 찍느냐, 여기 찍느냐, 여기 찍느냐 아무 관계 없다는 얘기예요. B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반직선을 긋다 보니까 점이 하나 필요했고 그 점이 B였을 뿐이지 B가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 여기 있느냐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꼭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셨죠? 이거 나중에 틀리지 마세요. 자, 이렇게 이제 반직선을 그려서 각을 표현했습니다. 근데 그랬더니 여기 각이 나타나죠? 근데 이 각을 재봤더니 60도래. 각도기를 재봤어. 60도래. 근데 내가 이제 문제를 막 풀다 보니까 지금 각도기 없는 상태인데 저 각과 똑같은 각을 어딘가에 다시 그려야 될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는 거지. 자, 보세요. 이제 합니다. 첫 번째 이게 1번이에요. 역시나 각을 만들어내야 되다 보니까 어딘가에 직선 하나를 그어줘요. 됐죠? 각을 나타내야 됩니다. 이쪽에서 각을 나타내요. 그럼 여기 각이 시작되는 위치인 꼭점에서 적당하다는 얘기는 너무 길거나 너무 짧으면 안 된다는 뜻이에요. 적당히 원의 일부를 이렇게 그립니다. 이게 2번이에요. 그 크기를 움직이지 마시고 똑같이 옆에다 옮겨 놓습니다. 직선 L 위에 어딘가에 점을 쿡 찍으시고 이 길이만큼을 적당히 원의 일부를 이렇게 똑같이 돌려내시는 거예요. 이 점을 P라고 합시다. 이게 3번이에요. 각을 여기서 나타내겠다고 얘기한 거죠. 이제 남은 건 이제 각의 크기를 재야 돼요. 각의 크기. 그래서 각도기 없는데 각의 크기를 어떻게 재죠? 잴 수 있어요. 여기 있는 이 만나는 교점이 있죠. 이 교점에서 요만큼 벌어진 각을 재기 위해서 요 위치까지 이렇게 원의 일부, 다시 원의 일부를 이렇게 그려요. 만나는 교점까지 이렇게. 근데 왜 여기다 반을 찍어야 됩니까? 여기 교점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여기다 찍어야 위치를 표현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요만큼 길을 재서 각의 위치를 돌립니다. 4번. 돌리는 이유는 뭐라고 했죠? 정확히 여기서 만나는지 안 만나는지 확인하기 돌리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이렇게 옮겨서 이쪽에다 다시 돌려내요. 이렇게. 5번. 크기를 바꾸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크기와 이 크기는 같을 필요는 없어요. 아까 여기서 쟀던 이 원의 일부랑 여기서 쟀던 원의 일부는 같을 필요는 없어. 근데 이 크기와 옆으로 옮길 때는 같아야 되고 이 크기랑 옆으로 옮길 때 얘네끼리는 서로 같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런 다음에 만나는 위치를 점P랑 자연스럽게 연결합니다. 이게 6번이에요. 그럼 그때 만들어진 요 각 있죠? 각 P는 알고 보면 저기는 각 AOB랑 같은 각이 된다라는 크기 같은 각을 작도했고 이 각이 60도가 된다라는 표현이에요.
아셨습니까? 자, 다시 빠르게 보세요. 빠르게. 각이 있어요. 이 각 X. 이 각 X와 똑같은 각을 작도하시오. 그러면 첫 번째, 직선 긋는다. 1번. 두 번째, 여기 각의 시작점에서 각의 일부를 그린다. 각을 표현하기 위해서 2번. 그 크기를 그대로 옮겨서 어떤 위치에다가 적당히 다시 저 크기만큼 돌려낸다. 3번. 복사한 거죠. 다시 각의 크기를 잰다. 여기 있는 만나는 교점을 찾는다. 이유는 여기 교점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럼 여기 있는 크기를 재기 위해서 돌린다. 5번. 4번. 이 돌려낸 걸 다시 똑같이 돌린다. 5번. 잇는다. 6번. 서로 같은 크기 된다. 아셨죠? 자, 이건 해보세요. 여기 45페이지에 있는 문제 해보시고, 네. 자, 크기 같은 각을 작도. 이 작도법이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하는 거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크기 같은 각의 작도. 자, 왼쪽에 있는 각과 똑같은 각 오른쪽을 이제 작도할 때 1번 이제 순서를 정하는 거죠. 1번 점호를 중심으로 여기 오잖아요. 이렇게 자세히 설명되어 있잖아. 따라 움직이면 돼. 점 5를 중심으로 원을 그려서 이렇게 원 그려서 반직선 OX랑 반직선 OY가 만나는 교점을 각각 찾아요. 각각 누구? A와 B라고 찾습니다. 그 다음에 점 B를 중심으로 반직선 OA랑 똑같은 반직선을 그려서 여기는 반직선 PQ랑 만나는 교점을 C라고 합니다. 처음에는 얘가 안 그려져 있는 상태였던 거죠. 사실은. 이거 돌리고 얘 돌리고 만나는 교점 C를 찾고 그런 다음에 컴퍼스를 사용해서 뭐의 길이를 잰다? 각 AOB의 크기를 잽니다. 미안해요. 길이라고 되어 있네요. 선분 AB의 길이를 잽니다. 여기 있는 선분 AB의 길이를 잰다. 그러니까 길이를 재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돌려서 3번이라는 게 만들어진 거죠. 그 선분 AB를 C를 중심으로 반지름 길이가 선분 AB인 원을 C를 중심으로 반지름이 AB인 원을 그려서 만나는 교점에서 D라고 둔다. 그 다음에 뭐를 그으면 이게 작도된다? 반직선. 그렇지. 반직선 맞아요. 반직선 P, D 이거 그리는 이거. 그러면 네. 각 DPC가 만들어지고 결론은 각 AOB의 크기와 각 DPC의 크기가 서로 같아진다. 여기서 물어봅시다. 그러면 몇 개 물어볼게요. 선분 OA랑 선분 OB는 같다. 맞아요? 아니요. 이건 맞죠. 아까 했잖아. 원의 일부를 그려서 거기 만나는 교점에 A와 B를 뒀던 거잖아요. 그럼 원의 일부를 돌렸다는 얘기는 이게 원의 반지름 아니에요? OA랑 OB는 같죠. 근데 이거는 같다고 보기가 어렵죠. 얘는 같은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거는 반직선을 그리려다 보니까 점이 하나 X가 필요했던 거고 반직선을 그리려고 하다 보니까 여기는 Y가 필요했던 거지 OX랑 OY는 같을 필요는 없어요. 하지만 OA와 OB는 같은 거죠. 그럼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PD의 길이와 PC의 길이는 같나요? 네. 네, 맞아요. 같아요. 그럼 또 물어봅시다. 선분 OA 길이와 선분 PC의 길이는 같나요? 네. 네, 같습니다. 같은 반지름이니까. 그래서 똑같이 그리고 이렇게 똑같이 그려냈으니까 이렇게 4개 변은 모조리 다 같아지겠죠. 네, 그런 차이점. 선분 OY 길이랑 선분 PQ의 길이는 같다. 맞아요? 아니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반직선 그리려고 필요했던 점인 거지 꼭 이 길이가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얘네들은 같을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건 그리는 거는 좀 전에 저 순서대로 한번 계산해 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이번에는 다시 좀 전에 배웠던 그리는 거 모양만 아주 맞으면 돼요. 네, 적당히 맞으면 돼요. 너무 똑같이는 사람이 그리는 건데 어떻게 완전히 똑같을 수가 있나요? 적당히 맞으면 돼요. 왜요? 근데 혹시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대충 그린 겁니까? 아니면 왼쪽에 있는 그 순서를 지키면서 그린 겁니까? 아니, 선생님이 알려주신 대로 그렸는데. 내가 알려준 대로 그 순서대로 했으면 돼요. 그 왼쪽에 있는 게 내가 알려준 거니까
그 왼쪽에 있는 방법대로 그린 거면 잘 그린 거예요. 그래서 교점도 찍었어요. 네, 네, 그런 거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 할 거냐면 평행선을 그릴 겁니다. 네, 이 평면 위에다가 자 보세요. 평면 위에다 평행선 그릴 겁니다. 근데 봐. 여기 직선 L이 있다고 칩시다. L과 나란한 평행선을 그으시오. 그러면 대부분 여러분 어떻게 하냐면 적당히 선을 좀 나란한 형태로 끊고 여기다 뭐라고 해요? M 하고 L과 M은 평행해요. 라고 말하잖아? 근데 이게 L과 M이 진짜 평행해? 진짜 평행하다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눈대중으로 대충 이 정도면 나란하지 않을까라는 느낌으로 그린 거지 이게 완벽히 나란하다고 논리적으로 설명할 방법이 없다는 얘기예요. 논리적으로 직선 L에 평행한 직선을 긋는 방식을 이제 지금 배우는 겁니다. 논리적으로. 첫 번째, 직선 L이 그어져 있다고 가정한다면 두 번째, 어딘가에 내가 직선 L에 평행선을 그어야 되니까 점 하나를 찍어요. 이런 데 점 P라고 합시다. P와 직선 L을 이렇게 만나도록 네, 직선 하나를 그어줍니다. 이게 1번이에요. P랑 직선 L이 만나도록 선을 긋는다. 왜 그었을까? 뭐를 만들어내려고? 교점을 통해서 뭐를 만들어내려고? 각을 만들어내려고. 그렇지. 그럼 아까 말한 각을 만들었으니까 이 각과 같은 각을 저쪽 어딘가에다 만들 거예요. 그럼 각을 아까 만드는 방식이 있었죠? 이 각과 똑같은 걸 위에다 작도한다고? 그러면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하는 거니까 좀 전에 배운 거 그냥 다시 연습하는 겁니다. 여기서 적당히 원의 일부를 돌려요. 2번. 그 돌린 거 어떻게 되죠? 똑같이 위로 올라와서 점피해서 다시 똑같이 돌려냅니다. 3번. 그 다음에 각의 크기를 재야 되죠? 각의 크기를 잴 때는 여기 있는 점에서 여기다가 컴파스의 반을 꽂는 게 아래에다가 컴파스 반을 꽂는 게 나아? 위에다 컴파스 반을 꽂는 게 나아? 이번에 위에다 꺼야죠. 왜 위에요? 여기서 교점 위에 놨어요. 그러니까 각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각을 기준으로 위쪽에서 나왔기 때문에 이쪽에서 컴파스 반을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위에 컴파스 반을 내고 이 각의 크기를 재기 위해서 선분을 만들어요. 그리고 적당히 돌려냅니다. 돌린 이유는 만나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4번. 다시 똑같이 이렇게 돌려내요. 5번. 그리고 그 점과 이 선을 이렇게 연장해서 그어줘요. 6번. 이렇게 되면 결론이 뭐가 되냐면 이 각의 크기와 이 각의 크기는 서로 같죠? 근데 둘은 무슨 각의 관계인가요? 동의각. 그렇지, 동의각의 관계야. 근데 우리가 동의각 크기가 서로 같다는 뜻은 두 직선이 그렇지 평행하다 배웠잖아요. 6번과 직선 L은 평행합니다. 이게 논리적 설명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리다 보니까 말 그대로 사람이 그리는 거잖아. 아무리 자세하게 그려도 조금씩 오차가 있을 수는 있어. 하지만 논리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얘랑 평행할 수밖에 없는 논리가 성립한다는 얘기죠. 여기서 알겠니? 정말 알고 끄떡대는 거야? 집중을 해야지, 연서야. 다시 봐. 다시. 자, 이 직선에 평행하되 여기는 점 P를 지나는 직선을 작도하려고 해요. 첫 번째는 점 P랑 직선 L을 동시에 지나는 선 하나 걷는다. 1번. 각이 나왔죠? 각을 표현해야 됩니다. 각을 표현한다. 지금 이거는 각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당히 그려야 돼. 너무 크게 그려서 P를 넘어가거나 너무 좁게 그려서 이 각 표현하기가 너무 애매하게 하지 말고 적당히 원의 일부를 돌린다. 뭐 한 거죠? 각의 크기를 잰 게 아니야, 이거는. 그냥 각이 여기 있습니다 라고 표현한 겁니다. 각이 여기 있어요 라는 게. 그럼 이 길이를 똑같이 저쪽에다 옮겨놓고 여기도 똑같이 각을 여기다 만들 겁니다 라는 표현으로 3번. 이제 각의 크기를 재야 돼요. 각의 크기를 재을 때는 여기서 이쪽에 선을 긋거나 아니면 반대편에 긋거나. 근데 이쪽은 여기 교점이 나왔으니까 위에서 이렇게 선을 그어주는 게 좋다는 거죠. 4번. 대신에 이 길이를 똑같이 움직여서 여기다 그어요. 5번. 처음에 점 P와 이 만나는 교점을 이어요. 이걸 이렇게 있습니다. 6번. 그럼 6번과 직선 L은 평행하다. 이유는? 자, 첫 번째. L과 6이
평행한 이유가 뭐냐고 묻는다면 왜 평행한 거죠? 연서야 집중하라고 했지? A과 6이 왜 평행하다고 그랬죠? 얘는 왜 평행한 거야?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지금 같은 크기를 우리가 지금 작도했잖아. 그러니까 이 각과 이 각이 서로 같아졌는데 같은 각을 가보니까 같은 각이라고 표현된 걸 보다 보니까 둘이 위치가 서로 같은 위치에 있는 동의각이에요. 그러니까 동의각의 크기가 같다. 서로 같다. 이 뜻은 두 직선이 평행하다를 증명할 수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그럼 쓰인 작도법이 뭡니까? 물어보면 두 직선이 평행함을 이용하기, 두 직선이 평행하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쓰인 작도법은 뭐예요? 지금 너 무슨 작도 썼니 지금? 뭐와 같은? 크기가 같은 각의 작도법을 쓰신 겁니다. 크기 같은 각을 작도하는 방식의 작도법을 쓰신 거죠. 작도법을 쓰려면 이걸 설명하시면 되고, 논리적으로 왜 평행합니까? 물어본다면 동의와 크기가 서로 같으니까 평행합니다. 아셨죠? 근데 엇각을 이용할 수도 있어요. 엇각? 직선이 있어요. 이 직선이 평행한 선을 걷되 전피를 지나도록 이렇게 선을 그어줘요. 1번. 그 다음에 각을 나타냅니다. 2번. 이 나타낸 걸 여기다 표현해 주는데 이쪽에도 표현하지 않고 반대로 이쪽에도 표현해요. 이렇게 돌려요. 3번. 각의 크기를 잽니다. 잴 때는 위에서 아래로 아니면 아래에서 위로 이번에는. 컴퍼스 반을 위에다 찍어야 돼? 아래에다 찍어야 돼? 위에다가 아래. 이번에 아래에다 찍어야 돼. 여기 있잖아. 여기다 찍고 이 길이만큼 이렇게 돌려요. 돌려요. 이게 여기 돌린다? 4번. 똑같이 돌려낸다? 5번. 만나는 교점을 잇는다? 6번. 그럼 얘네들은 평행하다. 이번에는 무슨 성질? 작도법은 크기 같은 거하고 작동한 게 맞아요. 작도법이 바뀐 건 아닙니다. 근데 성질이 바뀌었어요. 그치, 엇각이지. 아까는 동의각 크기가 서로 같다를 증명한 거라면 이제는 엇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므로 두 직선은 6번과 L은 평행하다가 증명이 된 거죠. 동의각이나 엇각을 적절히 위치에 따라서 표시할 수 있는 거죠. 같은 위치면 동의각, 서로 엇갈린 위치에 쓰면 이제 엇각이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작도 순서는 일단 니은이 먼저다. 자, 보세요. 빈칸 메꿉시다. 직선 L에 평행한 선을 만드는 겁니다. 일단 니은이 먼저다. 두 번째는 이쪽에서 각을 나타내야 되죠? 미음. 미음을 써야 되네요. 각을 나타낸다. 그 나타낸 각을 위에다가 복사해서 놓는다. 기억. 그 다음에 각의 크기를 잰다. 비읍. 그 각의 크기 잰 거를 위로 옮긴다. 디귿. 긋는다. 리을. 네. 이 순서로 가겠죠. 이 작도 과정은 두 직선이 다른 한 직선과 만날 때 땡땡땡의 크기가 같으면 두 직선은 서로 평행하다를 이용한 것이다. 동의각. 그렇죠. 동의각의 크기가 서로 같으면. 이렇게 표시하시면 되겠네요. 삼각형은 6요소라는 게 있어요. 삼각형의 6요소. 네. 변 3개, 각 3개, 혹은 꼭지점 3개. 그게 삼각형 6요소예요. 삼각형 여기 그렸죠? 여기 나와 있죠? 여기서 따로 그려드릴게요. 삼각형을 그릴 때는 보통 특별한 말이 없으면 보통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알파벳을 이렇게 돌려주시면 됩니다. 이게 일반적인 약속이에요. 너 혼자서만 시계 방향 돌리지 말고 시계 반대 방향으로 A, B, C를 돌립니다. 그 꼭지점을 쓸 때는 대문자로 쓰기로 약속을 해요. 아셨죠? 꼭지점은 대문자. 그리고 마주보는 변을, 마주보는 각. 여기 지금 선이 있잖아요? 선분 BC. 선분 BC가 마주보는 각. 이 각을 보통 뭐라 부르냐면 선분 BC의 대각이라 불러요. 대각, 마주보는 각.
상대방 할 때 그 대자가 서로 마주본다는 뜻이에요. 서로 마주본다. 이게 상대이라는 뜻이에요. 서로 마주본다. 마주보는 대. 선분비시의 대각. 그럼 마주보는 변은 뭐라고 하죠? 마주보는 각이 대각이면 마주보는 변은 대변. 네, 어감은 좀 안 좋지만 대변입니다. 각 A가 마주보는 대변. 그때는 근데 그 마주보는 대변을 쓸 때는 보통 뭐를 쓰냐면 소문자로 써요. 꼭지점이나 각은 대문자. 보통 일반적으로 꼭지점은 대문자, 변은 소문자. 그럼 얘를 변 A, 각 A가 바라보는 대변, 변 A. 그럼 여기는 이 변은 각 B가 바라보는 대변, 변 B. 자, 오늘 참 버라이어티하게 나오네요. 대변, 변 B. 네. 꼭지점 C가 바라보는 대변, 변 C 이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그럼 변 A가 바라보는 대각, 각 A. 변 B가 바라보는 대각, 각 B. 변 C가 바라보는 대각, 각 C. 이렇게 표현돼서 각 3개, 변 3개. 이게 삼각형의 6개 요소가 된다. 삼각형을 만드는 구조가 된다. 너무 좋았는데? 뭘 생각하고 있는 겁니까, 지금? 네. 그만하세요, 그 생각은. 네, 지저분하니까 그만합시다. 자, 밑에 게 중요합니다. 여기는 별표를 3개 쳐놓으세요. 별표 하나가 뭐죠? 중요. 별표 하나는 중요. 별표 하나, 중요. 별표 2개, 매우 중요. 그러니까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런 느낌. 별표 3개. 이거는, 네. 모르면 사람 아니다. 뭐 이런 느낌이에요. 이거 모르면 너 사람 아니다. 학생이 아니다. 라는 그런 느낌을 받으시면 돼요. 별표 3개. 삼각형 세변관에는 어떤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길이 아무나 3개 만든다고 해서 다 삼각형이 되지 않는다는 뜻이죠. 어떤 느낌이냐면, 보세요. 삼각형이 3변을 잡는데, 한 변을 내가 4cm로 잡았어요. 예를 든 겁니다. 한 변을 5cm로 잡았어요. 근데 나머지 한 변을 1억 3천으로 잡았어요. 삼각형이 될까요? 상식적으로? 삼각형은 세 꼭지점이 완벽하게 딱 맞물려야 되는 거죠. 한 변 4, 한 변 5, 한 변 1억 3천. 이렇게 되면 삼각형이 안 만들어지고 선이 이 꼭점 지나서 좀 더 많이 확장되다 보니까 이건 삼각형이 아니죠. 네. 그럼 이런 건 어때요? 아, 선생님 너무 길잖아요. 그쵸? 너무 길죠. 좀 짧게 해야 되죠. 너무 기니까 선생님 짧게 하셔야죠. 4cm, 여기 5cm. 나머지 한 변은 0.000000001cm. 거의 점처럼 보이겠죠? 이게 삼각형이 될까요? 이것도 안 되겠죠? 그럼 이거 2가지 예를 보면서 저는 뭐를 느낄 수 있냐면, 삼각형은 3개 변이 존재하죠? 근데 그 변이, 한 변이 있다면, 그 한 변은 지가 아무리 길어도 너무 길 수 없고, 지가 아무리 짧아도 너무 짧을 수 없다는 얘기죠. 적당한 길이를 가져야 삼각형이 만들어져요. 그 적당한 길이가 뭐냐면, 여기 책이 없으니까 써놓으세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여기다 쓸게요.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는 뭐보다는 크고 뭐보다는 작아요. 그럼 뭐보다 커야 되냐면 두 변의 차보다는 커야 되고 두 변의 합보다는 작아야 됩니다. 써놓으세요. 태규. 이거 써놔야 돼. 책이 없어. 매번 이렇게 계산하기가 좀 귀찮아요. 두 변의 차와 두 변의 합을 일일이 계산하기 귀찮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여기 있죠. 여기다 밑줄 치시고 네. 이게 원래는 정확한 표현입니다. 밑에 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근데 저거를 차도 계산, 두 변의 차도 구해야 되고 합도 구해야 되고 이렇게 하기 좀 귀찮을 때는 저렇게 해요. 약간 이 표현을 좀 간소화했다고 보시면 되죠. 그러지 말고 삼각형 세 변인데 그 중에 가장 긴 변을 찾으라는 얘기죠. 야, 세 변 중에 가장 긴 변이 누군지 찾아봐.
찾았어. 이건 써있으니까 안 써도 돼요. 찾았는데 그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으면 돼 라는 거예요. 그러면 합차를 다 구할 필요 없이 요것만 계산해도 삼각형을 하나로 그려낼 수 있어요. 원하는 삼각형을 딱 한 개를 그릴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가장 긴 변을 찾아. 그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으면 돼. 자, 보세요. 그러면 예를 든다면 이런 거. 3, 4, 5로 삼각형이 만들어질까요? 라고 물어봐요. 세 개 변, 3, 4, 5로 삼각형이 만들어집니까? 그러면 만들어질까요? 만들어지죠. 왜? 셋 중에 봐봐. 이거 아까처럼 한 변의 길이가 나머지 두 변의 차보다는 크고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다. 그럼 이걸 가지고 일일이 다 해봐야 되잖아. 3이라는 한 변의 길이는 나머지 두 변의 차인 1보다는 크지만 나머지 두 변의 합인 9보다는 작다. 맞아? 맞잖아. 그럼 이번에 4라는 이것만 성립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4라는 변은 나머지 두 변의 차 2보다는 크지만 나머지 두 변의 합 7보다는 작다. 맞나요? 맞네. 그럼 여기는 5라는 변은 나머지 두 변의 차 1보다는 크지만 나머지 두 변의 합 맞아? 이건 8이다. 맞아요? 맞잖아. 삼각형이 되네? 어떻게 일일이 따지기가 너무 귀찮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이게 너무 귀찮다. 그럼 쉬운 방식은 생략하고, 이런 거 여기 생략하고, 가장 긴 변을 찾아. 5. 그게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으면 돼. 맞아? 맞잖아. 5는 7보다 작잖아. 그래서 삼각형이 그려진다니까. 아, 그려주는구나. 라는 거죠. 이해하시겠어요? 네. 자, 그럼 만약에 3, 4, 7 삼각형 될까 안 될까? 돼요. 안 되죠. 돼요. 가장 긴 변을 찾아요. 7.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으냐고 물어보는 거죠. 7이 7보다 작아요? 아니요. 같은 거지 작은 게 아니잖아. 이거 말이 안 맞지? 이건 삼각형이 안 그려진다. 아셨죠? 그렇게 골라내는 게 훨씬 더 유리하다. 아까처럼 여러 개 고르지 말고 저 내용을 잘 기억했다가 계산하시면 된다라는 표현이었죠. 자, 그렇다면 여기만 해볼까요? 2-2 여기 오른쪽 아래에 있는 2- 이것만 해봅시다. 삼각형 만들어지면 동그라미 아니면 X. 가장 쉬운 방식은 긴 변을 찾아라. 9. 9가 나머지 합보다 작아야 돼. 이거 성립해? 네. 성립한다고? 아니요. 8이 9보다 크다고? 아니요. 그럴 리 없잖아요. 안 만들어지는 거죠. 한 변이 너무 긴 거예요. 가장 긴 변을 찾으세요.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아야 돼. 성립해? 아니에요. 가장 긴 변을 찾아요? 지금 똑같은 게 두 개인데요? 상관없습니다. 두 개는 아무거나 하나 찾으시면 돼요. 그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작은가요? 네, 이건 맞는 거죠. 그래서 3번만 삼각형이 만들어진다. 아셨죠? 자.